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셨던 도형이라는 것을 잠깐 짧게나마 정리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삼각형의 종류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도형을 말하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름의 정확학을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삼각형이라는 것은 각이 세 개인 도형의 줄임말이야. 각이 세 개인 도형의 줄임말.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삼각형들의 종류를 쭉 나열했을 때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삼각형한테 이름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바로 정삼각형이다. 자, 우리 짧게 확인만 좀 하고 갑시다. 얘들아,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지? 자, 정삼각형의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같다야. 자, 그러면 정삼각형을 정의할 때 무엇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길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너네 방금 전까지 인터스텔라 얘기 줄 땐 되게 초롱초롱 웃고 있다가 수업 시작하니까 갑자기 똥 씹은 표정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해줄 거야. 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뭡니까? 그렇죠. 역시 이름을 보시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등자가 같을 등자야. 두 개의 같은 변이 존재하는 삼각형이라는 뜻이야. 따라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역시 어디에다가 조금 방점을 찍어 보시냐면 길이로서 이등변 삼각형을 정의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자, 세 번째. 자, 사실 삼각형은 세 변밖에 없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 중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가 10이 잡게 되면,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뭐 1등변 삼각형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그럼 그 다음에 뭐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사실 직각 삼각형, 각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해. 자, 그러면 아가들, 직각 삼각형의 정의는 뭐지? 라고 물어보게 되면 한 각의 크기가 얼마다? 직각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드린 것과 좀 다른 정의가 시작됐는데, 위에서는 변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삼각형을 이름을 지었지만 밑에 있는 것은 지금 각도의 크기를 가지고 삼각형의 이름을 붙였지. 근데 재밌게도 우리는 반드시 각을 재기 위해서 각도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각이 직각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오케이? 따라서 이 각의 크기를 재는 데 있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잠깐 좀 확인 좀 갑시다.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건 도형의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고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괜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해. 자,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놓고 어떠한 약속이 좀 사전에 되어 있냐면, 각 꼭지점마다 우리가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하자라고 하는 뜻은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근데 변의 이름을 붙일 때 임의대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항상 마주보는 대각의 이름을 따서 여기가 스몰 a가 되게끔 짓고 여기가 스몰 b가 되게끔 붙이고 여기가 스몰 c가 되게끔 붙이는 게 약속이 되어 있어.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게 되면 빗변이 b니까 b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데, 내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보면서 그냥 단순히 직각삼각형이요 라는 정보 이외에도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요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아시겠어? 변 b를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변 b는 항상 각 b의 맞은편 대응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빗변이 된다는 얘기는 각 b가 직각이란 것도 의미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양쪽의 사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세 번째까지 말하고 싶은 거 정확하게 의도 파악했냐? 1번, 2번은 아예 변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하고 세 번째는 각으로 정의되어 있긴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세 변의 길이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세 변의 길이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판단할 수 있다. 되냐? 네 번째, 둔각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자, 아가들 둔각삼각형의 정의가 뭘까? 선혜야 얘기해라. 한 각의 크기가 그렇지. 근데 약간 틀렸다. 둔각의 정의가 뭐냐? 둔각의 정의가 뭘까? 정확하게 90도보다 크다라고 말고 있으면 약간 위험해.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단 작아야 둔각이야. 아시겠어? 자, 두 번째 질문. 야 그럼 90도는 무슨 각이야? 그렇지. 직각이라 부른다. 180도는 무슨 각이야? 평각이라 불러. 평각. 아시겠어? 둔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한 각의 크기가 90도 초과이고 180도 미만인 걸 의미한다. 여기까지 됐니? 자, 따라서 한 각의 크기가 둔각인 삼각형이야. 그러면 선생님 얘 역시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을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삼각형의 각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의 길이 가지고 직각삼각형 판단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변의 길이 가지고 둔각을 판단하고 싶은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을 좀 상상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지금 도형의 모습 잘 기억해. 현재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까지 되셨어? 오케이? 자, 근데 얘를 둔각삼각형으로 바꾸는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자,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 선분의 길이 A는 그대로 유지. 됐니? 자,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도 그대로 유지. 됐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즉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차이가 안 나는데 뭘 변화시켰냐면 이 각도를 둔각으로 변화시킨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녹색 선분의 길이는 더 길어질까 짧아질까? 그렇지, 길어진다. 이해하시겠어? 됐냐? 아가들 봐봐. 현재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도 B라고 쓰긴 할 건데 선생님 빨간색 B라고 좀 써볼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재 이 상태에서 얘를 A라 부르시고 얘를 C라 불렀을 때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누구와 같을 거냐면 녹색 선의 길이의 제곱과 같을 건데 아까 전에 너희가 봤다시피 녹색 선보다 빨간색 선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서 빨간색 B제곱과 얘네들을 비교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 더 크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삼박되니?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변형함으로써 이렇게 된 조건식이 된다는 것은 각 B가 무슨 각이다? 둔각이다 라는 사실을 도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마지막. 그러면 질문, 예각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일까? 예각삼각형의 정의는 뭘까요? 자, 우리 여태까지 했었던 거 다시 한번 되뇌기만 해보자. 여기 보세요. 자,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둔각삼각형의 정의는 한 각의 크기가 둔각이다. 자, 마지막 질문. 예각삼각형의 정의는 무엇일까? 그렇지, 요거 조심해라. 한 각의 크기가 예각이다는 예각삼각형의 정의가 아니야. 반드시 세 각이 모두
예각이다야.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예각 삼각형을 판단해 주세요가 가장 귀찮은 문제야. 왜냐면 다른 삼각형들 같은 경우는 한 각만 직각인지 둔각인지만 판단하면 판단이 빠르게 되는데 예각 삼각형은 각 하나를 판단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 반드시 세 개의 각을 다 따져 보셔야 얘가 예각 삼각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예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역시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을 재겠다가 아니라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을 추정하겠다이기 때문에 오케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시 한번 활용할 것인데 자, 우리가 밑에서 보이는 요 길이를 A라고 하시고 요 길이를 B라고 하시고 요 길이를 C라고 하신다면 자, 현재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됩니다가 자명하지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는 건데 너희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땐 항상 그려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셔. 다만 어떻게 그립니까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A라고 하는 이 주황색 선의 길이는 건들지 않겠다야. 얘는 그대로 가. 오케이? B라고 하는 C라고 하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도 건들지 않을 거야. 다만 직각이 안 되게끔 접을 거란 얘기야. 되니? 그럼 너희가 보시다시피 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그대로고 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도 그대로인데 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됐겠어? 바뀌었지. 작아졌어? 커졌어? 작아졌다 이해하시겠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예요? 물으시면 여기 있는 이 값은 얘랑 동일한 값일 텐데 오케이? 현재 보고 있는 이 주황색 선분을 B라고 했을 때 이 B제곱과 비교해 보시면 얘하고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흰색 B제곱과 주황색 B제곱이 같지 않고 누가 더 커? 흰색이 더 크잖아. 그럼 따라서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시면 얘가 더 큰 거지. 이해하셨어? 따라서 우리가 예각을 판단하는 방법은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들이 나머지 변과 어떠한 크기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각도가 변 B의 대각은 각 B잖아. 그러면 현재 각 B가 예각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삼각형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5개의 특징을 다 어떻게 최종적 정리할 수 있게 되냐면 삼각형의 이름을 찾고 싶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인지 예각삼각형인지 둔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일인면 삼각형인지 판단하고 싶을 때 나는 세 변의 길이를 구하겠다. 아시겠어? 다시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을 때 나는 뭐 하겠다? 세 변의 길이를 구함으로써 삼각형을 판단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집에 있는 9번 문제를 좀 풀고 자, 세 점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점은 4, 마이너스 3. 자,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1,2. 자, 마지막 C라고 하는 점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어. 자,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난 다음에 얘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었단 말이야.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에서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선생님 방금 전에 정리해드린 5가지 삼각형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그 5가지 삼각형 중에 무슨 삼각형인지를 판단하려 하는데 이걸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세 변의 길이란다. 그리고 기하를 접근하려 할 때 우리가 좌표평면 이걸 우리 해석기하라 부를 건데 이 해석기하를 접근하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면서 시작을 해. 즉 너희가 고등수학 4내에서 이 평면좌표 들어오기 전 분야를 보면 다 방정식이라고 해서 대수학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거야. 뭐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고 인수분해하고 전개하고 이항시키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갈 때 식을 계속 써가면서 이항시키는 걸 직접 써가면서 공부를 하잖아. 그와 반면에 기하학은 반드시 그리면서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머릿속에 좌표평면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려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아시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좀 뭐 미련할까봐 아니면 멍청할까봐 그런 생각이 어여쁘게 생각해서 그려준 게 아니라 이걸 습관을 들여놓으셔라 라는 뜻으로 꼭 항상 좌표평면 그리면서 가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 자, 4, 마이너스 3은 대충 어디 정도 있을까라고 하시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여기 정도 있을 거야. 여기가 A야.
1,2는 어디 정도 있을까?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여기 정도의 B가 있겠네. 자, 마지막으로 C는 마이너스 4,1이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정도 내려와서 여기에 C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삼각형을 보게 될 텐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고 싶어. 뭐 물론 기계처럼 잘 그리면 얘가 그리자마자 무슨 삼각형인지 보이시겠지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항상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그렇다면 얘를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변의 길이를 구하겠다고.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자, 빠르게 계산하시면 x끼리 빼고 제곱하고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빼면 5 나오고 25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3일 것이고 9가 될 거야. 거기다 루트 씌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알고 싶으니까 x키를 빼고 제곱하시니까 3의 제곱 9일 것이고, 빼고 제곱하시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의 제곱일 거야. 루트 씌워.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미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찾았어. 이게 계산하니까 34고 이게 계산하니까 루트 34야. 즉 이변과 이변은 일단 어때? 같아. 얘는 곧 죽어도 이등변은 잡았어. 자, 마지막 하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일 것인가? 역시 계산해 보려 하는데 4에서 4 빼니까 8일 것이고 제곱하니까 64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니까 4야. 따라서 68이야. 루트. 그럼 재밌는 것도 보이냐? 자, 아까 전에 봤었던 얘가 얼마였었지? 루트 34였어. 그러면 루트 34, 루트 34, 루트 68인데 우리가 제곱해서 더한다는 뜻은 루트를 벗기고 더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34 더하기 34가 68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모두 통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통한단다. 결국에 나는 각 B가 직각이다라는 사실도 잡아낼 수 있게 돼. 아시겠니? 따라서 얘가 무슨 삼각형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얘는 각 B가 직각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셔야 돼.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종류를 파악할 것이고, 자, 다시 또 공지. 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 게 뭐냐면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각형의 오심은 총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5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뭐 수심과 방심은 사실 고등학교 생활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뭐 잘 모르셔도 상관없긴 한데 정리는 해드릴 거야. 그리고 내심과 외심과 무게중심 3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단순히 1학년 때 한시로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너희를 괴롭힐 거라서 선생님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굉장히 정리를 쭉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예정이 없었던 인터스텔라 얘기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됐어. 그래서 오늘 10시에 못 끝낼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너무 상심한 표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릴게. 한 5분에서 3분 정도만 짧게 쉬었다가 선생님 영상만 바로 옮겨놓고 바로 들어오면 바로 그 다음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